오늘은 치수 기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수 기입은 여기 있어요. 여기 어넌테이션에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바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 이 부분이 치수 기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요.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 사각형을 좀 그려봅시다. 골뱅이 30,30 카피 대각선으로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카피. 자, 제가 이렇게 지웠고요. 다시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5개. 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명령은 여기 라이너입니다. 라이너를 누르게 되면 치수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First Extension Line Orig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끝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Second Extension Line Origin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선택해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mension Line Location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얘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치수선, 그 다음 첫 번째 치수 화살초, 두 번째 치수 화살초, 그 다음 치수 문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 다음 치수선의 위치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선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세로로 합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적당한 위치에다 클릭. 어떤가요? 세로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서 트림을 잘랐습니다. 선을 대각선으로 그렸어요. 자, 라이너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선을 수평으로 빼거나 수직으로 빼거나 위치에 따라서 수평, 수직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위치에 따라서 내가 마우스로 수평 치수선, 수직 치수선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러면 여기 옵션들이 나옵니다. 텍스트, 앵글,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 텍스트는 여러 줄 문자고요. 텍스트는 한 줄 문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치수 문자 있죠. 이 치수 문자를 텍스트로 쓰겠습니다. 텍스트로 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텍스트.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 문자를 여러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치수 문자를 여러 줄로 썼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텍스트. 바로 여기다 쓰는 겁니다. 텍스트는 한 줄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써야 한 줄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치수 문자를 수정하는 명령어는 간단해요. 텍스트 에디트 기억나시죠? 이거 문자 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글자 수정입니다. 그리고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에디트 클릭하면 이렇게 문자 수정이 됩니다. 어떤가요? 문자 수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문자를 수정해 보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바꿨단 말이죠. 근데 원래 치수 문자는 숫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입니다. 그것도 얘를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숫자란 말이죠. 그 숫자를 바꾸려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 문자를 이렇게 해주시면 숫자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선택하고 열고 닫고 숫자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열고 닫고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돼요. 이건 단순히 내가 여기서 30이라고 쓴 거하고는 또 달라요. 30이라고 쓴 건 문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바뀝니다. 이렇게요.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소괄호를 열고 닫으면 이거는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실까요? 라이너 두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앵글이라는 게 나와요. 이 앵글은 치수 문자의 각도입니다. 앵글 제가 45도를 줬습니다. 치수 문자가 이렇게 45도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점, 아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앵글 90도. 자, 90도 회전한 거 보이시죠? 자, 앵글을 이용해서 회전시켜 보시죠. 자,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호리젠탈 버티컬은 뭐냐면 수평으로만, 버티컬은 수직으로만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리젠탈을 누르면 수평으로 치수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마우스를 움직여도 이렇게 마우스를 빼버려도 얘가 안 바뀌어요. 오로지 수평으로만 치수를 넣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점을 넣었습니다. 마우스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수평, 수직으로 치수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버티컬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직으로만 치수가 들어가요. 수평으로 안 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치수선의 방향을 고정하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점 2개 찍고 이번엔 로테이티드입니다. 로테이티드는 치수선을 회전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티드 명령어 누르고 각도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선이 내가 지정한 각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얼라인이요.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입니다. 이렇게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걸 로테이티드로 해결했지만 얼라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기도 하고 수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와 같이 치수가 수평으로 그러니까 기울어진 방향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얼라인하고 로테이티드의 차이점은 로테이티드는 각도를 알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고 얼라인은 두 점 사이를 나란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제물을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자격증의 CAT 2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자격증의 CAT 2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급 초급 예제 있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평면도를 그릴 겁니다. 요거 찾아보시죠.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 볼까요? 자, 중심선, 자, 빨간색, 그리고 센터. 자, X라인 0도, 90도. 필렛 하고요. 자, 옵셋 100mm. 다시 한번 옵셋 400mm, 옵셋 280mm. 나머진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네요. 자, 이렇게 두 개는 중심선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사선 있죠? 요 사선을 그릴 건데 이 사선의 각도가 30이랍니다. 사선의 각도가 30인데 이 사선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수직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에서 100mm 떨어져 있다라고 여기 치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볼까요? 이 중심선과 이 끝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100mm 떨어져 있고 그 다음 120mm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X라인 앵글 30도 그리고 이렇게 중심선에다 갖다 댑니다. 옵셋 100mm 다시 한번 120mm. 제가 트림을 이용해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할 겁니다. 얼라인으로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돼야 돼요? 120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치수가 잘못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얼라인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퍼펜디큘러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서트. 인서트가 아니네. 여기는 옷을 뭐 쓸까요? 인서트 맞는데? 인서트 안되면 니어레스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치수선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니어레스트로 찍고 이렇게 연결한 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라이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점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줘요. 그럼 이건 수평 수직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로테이티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30도. 그러면 이렇게 30도 휘어진 상태로, 이렇게 30도 휘어진 상태로 치수가 들어가요. 그것도 올바르게요. 이렇게 올바르게 치수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라이너에 로테이티드를 쓰셔야만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라이너하고 얼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라이너는 지정된 각도, 그러니까 아니면은 수평, 수직만 들어가는 거고, 얼라인은 좀 더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걸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서클, 그리고 트림. 자, 제가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중심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이너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얼라인으로 클릭하게 되면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무슨 치수예요? 현의 길이입니다. 아니, 네, 현의 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현의 길이를 뽑아낼 때는 얼라인으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현의 길이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얼라인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앵귤러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선 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점을 찍어도 이런 식으로 네 방향으로 치수가 찍힙니다. 똑같은 점을 찍어도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의 방향으로 치수가 찍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각도를 입력할 건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각도를 넣을 겁니다. 앵귤러, 자, 어떤가요? 이거 네 방향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네요. 그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앵귤러, 그리고 여기서 그냥 엔터 칩니다. 그리고 원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한 번에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엔터, 선택하지 말고 엔터, 원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아크 랭스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호의 길이. 현의 길이는 얼라인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 호의 길이, 즉 원둘레의 길이는 아크 랭스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디어스 다이아메타입니다. 라디어스는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제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100mm. 이거 너무 크다. 다시 반지름 50mm. 반지름 50이에요. 라디어스, 자, 반지름 50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원 안쪽일 때는 이렇게, 원 바깥쪽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 100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파이 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파이가 지름이란 뜻이죠. 라디어스는 어떻게 나와요? R50, 반지름 50, 지름은 파이 100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홀을, 아크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습니다. 되게 크게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크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홀을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호가 큰 경우는, 자, 반지름을 넣게 되면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중심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이런 경우 문제가 돼요. 도면에 한 켠에 이렇게 쭉 그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다른 도면이 들어올 거를 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이지만 이럴 땐 얘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면 조그라는 걸 사용합니다. 조그가 당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중심의 위치를 오버리트, 즉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홀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심점의 위치를 내가 다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의 위치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 꺽수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이렇게 번개 표시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심선의 위치가 저기 멀리 있는데 설계자가 보기에 방해가 돼서 여기다 끌고 왔습니다. 중심선의 길이를 단축시켰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과제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했던 기본 과제물들이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 치수가 Z자 모양으로 꺾여 있죠. 또 여기, 자, 얘 한번 그리고 치수 기입해 보시죠. 자, 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라인, 아니 X라인 수평선을 하나 긋습니다.
옵셋 10mm. 다시 라인 얘 중심선. 자, 150mm.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자, 얘가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손잡이 위에 보면 봉이 되게 길잖아요. 축척에 맞춰서 줄이면 아마 이 길이는 맞을지 몰라도 이 봉에 얘는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이거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아크 이거 15도나 30도로 놓고 하시면 돼요. 시작, 끝, 아이고 여기 접선 방향이요. 시작, 끝, 접선 방향. 얘를 대칭으로 복사 한번 하고, 그 다음 카피로 한 번 더 복사하고, 다시 한번 카피로, 자, 이렇게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아크에 보시면 시작, 끝,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자,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렇게. 그 다음 미러, 대칭으로, 그 다음 카피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 저기가 몇 밀리예요?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이 봉이 훨씬 긴데 너무 길어서 도면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설계자가 중간을 잘라서 끝에와 끝에만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설계자가 중간을 잘라서 끝에와 끝을 이어 붙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종종 이런 표시들을 써요. 이거는 봉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봉을 그릴 때.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50이 아니고 1500, 2000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를 쓰느냐? 바로 여기 조그라인이요. 딤 조그라인. 조그라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라인이 들어갈 치수를 선택하고 조그선이 들어갈 위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치수선이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수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는 150mm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0mm고 이게 너무 길어서 중간에 뚝 자르고 이어 붙였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죠. 얘를 그렇게 할 때는 좀 주의 깊게 써야 되는데 이거예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커서가 이 선 위에 있으면 오스냅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 찍혀요. 오스냅이 들어갑니다.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오스냅이 여기 걸린 거죠. 예를 들어서 오스냅을 미드 포인트를 제가 체크해 놨어요. 그러면 자, 클릭하고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클릭하고 커서를 뺍니다. 이렇게 커서를 선에서 빼요. 그리고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클릭. 그러면 커서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런 치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치수를 기입할 때 이렇게 치수가 연달아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수가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치수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수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죠. 이걸 continuous라고 합니다. 여기 continue라고 하는 치수예요. 근데 이 continue 치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치수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기생하는 치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치수가 있어야만, 다른 어떤 치수가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보조 치수입니다. 자, continue는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에서 치수가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수의 두 번째 보조선의 위치가 중요해요.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continue를 누르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이와 같이 치수선이 끌려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치수선이 이렇게 쭉 일렬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continue는 제일 마지막 치수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치수의 두 번째 보조선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싹 지웠습니다. 그러면 continue는 이렇게 나와요. select continue dimension.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찾아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데서부터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이 시작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continue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쪽으로 나가고 있죠. 자, 여기서 select 기능이 있어요. select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이와 같이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elect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해 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이런 치수도 있어요.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치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수는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요. 여기 어느 치수선 하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뻗어나가는 걸, 이런 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continue를 눌러보면 그 아래 베이스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보조선, 그러니까 보조 명령어이고, 이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가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쭉 커져 나간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요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간격이 너무 좁아요. 아니, 이건 좀 이따 해볼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베이스라인하고 컨티뉴어스는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거꾸로 찍어봤습니다. 거꾸로 나오고 있죠? 역시 셀렉트 기능이 있어서 위치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지만 셀렉트 명령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다 지웠습니다. 마지막 걸 지웠기 때문에 얘가 물어봐요. 그래서 위치를 다시 지정해주면 이와 같이 다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바로 요 부분. 여기에 dim 스페이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요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im 스타일에서 미리 지정해 놓는 겁니다. 이 간격을 미리 지정해 놓고 쓰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미 그려진 부분에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dim 스페이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치수 클릭하고 나머지 클릭. 순서가 이래요. 먼저 선택하고 엔터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에 값을 넣습니다. 8mm. 그러면 이와 같이 8mm 간격으로 쭉 정렬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